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 소멸 위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기사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전국이 소멸 위험이고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2047년이 되면 전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면서 한국이 이대로 가다간 소멸될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전망을 중심으로 재테크 관점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가 한국 경제 성장, 그리고 자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모든 투자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최근 이렇게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현재의 저출산 상황, 그리고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7년에는 소멸 위험 단계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지방 인구 유출이 상당하고 지방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거점 도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오직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부동산 불패 신화에 몇십 년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득권층의 부동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몇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오다 보니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자기 이기주의가 극심해진 거죠. 진짜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년만 지나면 전국 시, 군, 구가 소멸 위험 진입 단계가 되고요. 그중 이미 69%는 고위험 지역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은 색깔론에 입각하면서 말 한마디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표심 챙기기에만 급급하죠. 렛츠고! 한국의 학계 출산율이 1960년대만 해도 거의 6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0.7명까지 떨어졌고요.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연령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인구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노년 인구 비중이 40%를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노년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은 초고령 사회고요. 지금도 심각하긴 하지만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주변 10명 중에 거의 4명이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노령 사회라는 거죠. 그러면 2047년가 그리고 100년 후에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까? 2047년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약 158개, 아까 말씀드렸던 69%죠. 이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됐고요. 그리고 2067년에는 213개가 인구가 감소하고 2117년에는 모든 시, 군구가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 단계 상위 10개 지역은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 등 지방에 몰려있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인천, 강화가 유일합니다. 어쨌든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2047년에는 전국의 모든 시, 군구가 소멸 위험 진입 단계인 31%가 되고 이 중에 69%가 고위험 단계입니다. 그리고 고위험 지역은 2067년, 2117년이 되면 거의 100%에 육박하게 확대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 군, 구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위기가 이제 당장 눈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및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간 나을 뿐이지 인구 위기를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구 감소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뭘까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층 경쟁 압력과 미래 불안이 상당히 큽니다. 청년층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요.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IMF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10년 안에 줄줄이 은퇴하면 청년 고용률이 약간 올라가겠지만 지금처럼 정부 고용으로 노년 인구 채용을 지속한다면 그마저도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AI, 로봇 발전 등으로 인해서 인간의 일자리도 점점 사라지는 게 현실이고요. 가장 큰 현상은 두 번째죠. 수도권 솔링 현상입니다. 모든 경제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 공화국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되면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계속해서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부동산 불패, 수도권 불패라는 말이 생기면서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유튜버가 가장 잘 되는 게 한국 현실이죠. 수출도 안 되는 콘크리트 건물을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심해도 너무 심한 현상인 거죠. 그리고 고임금 일자리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정말 독재자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면에 한국은요, 오히려 고임금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언론은 미국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고임금 일자리가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이번에도 한국 대기업 현대차, 삼성 등이 미국에 공장 증설을 하죠. 한국은 대대로 제조업의 나라인데 계속 제조업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와서 내수에 달러가 돌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벌어들인 달러로 해외에서 재투자하거나 국내로 유입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고임금 일자리가 계속 해외로 유출되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니까 결국 주거 안정이 되지 않으니 인구 감소가 되는 거죠. 결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한국 성장 엔진은 약화되며 꺼져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도 줄어들고 생산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미래의 로봇이 모든 걸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전혀 보고 있지 않고 있죠. 일단 생산 가능 인구가 1% 줄어들 때마다 한국 GDP는 0.6% 감소합니다. 204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22%가 줄어들면서 GDP는 약 20%가 감소하고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약 35%가 줄어들면서 GDP가 28%가 감소합니다. 2050년 이때 되면 거의 노년 인구 1명에 청년 1명꼴로 1대1로 부양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 성장 장기 추세가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고 역성장이 본격화되는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이때도 과연 부동산 신고가를 갈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부동산 몰빵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 알 텐데 어차피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한국이 심각한 소멸 위기 상황에 접어들면 그들은 이미 떠난 뒤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정치할 때 문제 안 터지면 된다는 이런 폭탄 돌리기식 사고로 인해서 우리 미래 세대가 모든 걸 짊어지고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비도 그리고 경제도 그리고 성장도 모두 저조해지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 표심을 위해서 중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 관광 수입으로 내수 활성화가 되는 거죠. 당연한 말인데 그것을 굳이 중국인에게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10년, 20년만 지나면 한국 민족보다 혼혈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괜한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혼혈 인구가 많아지면 한국 정체성은 점차 희미해지고 역사도 희미해지고 한국 인구 통계상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한국인임을 인증받아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